안녕하세요.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선원입니다. 네,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이제 나눌 주제가 트라우마인데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. 그렇죠? 네. 네, 최근에 저희가 참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극복하면 좋을까에 대한 나름대로 좀 방법을 전달해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교수님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. 한국 트라우마 협회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. 네, 지금 학교에 연세대 네. 원주의대 있으면서 또 트라우마 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서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저희가 급하게 좀 통화 나누면서 이걸 좀 우리가 해보자. 많은 분들한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은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좀 급하게 저희가 제작을 좀 하게 됐어요. 먼저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 그 정확한 개념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우리나라 분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가지시게 된 게 세월호 이후 3.4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. 네네. 자, 트라우마를 정의하자면 자신이나 아니면 직접 자신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큰 외상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근데 결국은 나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. 근데 그 사건이 때로는 죽음을 맞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상해 위협을 느끼는 큰 사건인 경우에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꽤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네, 마음이. 네. 근데 저는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람인데도 꽤 많이 힘들었는데 보통은 그 전파가 어디까지 좀 이어지나요? 아마 TV를 시청하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시고 같이 나도 트라우마를 겪었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, 죽음의 위협을 느꼈거나 또 죽음을 목격한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겪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멀리서 봤던 그 목격자들, 그 다음에 그 희생자 가족들, 네. 취재 기자, 음. TV를 시청하는 분들 역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상담하시거나 하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인가요? 네,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 상담을 좀 오래 해왔고, 네. 또 이런 이제 큰 이제 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로 현장에 있는 경우 많이 좀 트라우마 치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힘들죠. 힘들어서 스스로가 극복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. 네네. 네. 교수님은 현장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빨리 좀 극복을 하시는 거고 네네. 그 방법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싶은 사명이 또 있으신 거고 그렇죠? 네네. 이런 트라우마가 보통 그 언제까지 우리 주변에 머무나요? 그 네. 기간이 뭐 따로 있나요? 네. 대체로 바로 보고 바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. 네.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수일, 심지어는 뭐 수개월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빨리 극복하는 분들이 있고 네. 어떤 분들은 똑같은 사건, 사고인데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보통 그 트라우마의 반응들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? 가장 큰 증상들은요.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.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다음에 일상이 좀 단절된 것 같고 네. 감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상이 제대로 영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피로하고 뭐 근육이 긴장이 되고 수면 장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. 있고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해져서 다투기도 잘하게 되고 음식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죄책감 심지어는 이제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외모도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평소 때 잘하던 일상을 네. 전혀 이제 감각도 없어지고 기억도 나지 않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는 한 며칠간 되게 좀 슬펐어요. 네. 마음이 뭔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네, 좀 슬펐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슬퍼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한 며칠간은 좀 그랬었어요. 네, 저도. 아마 다들 이런 이제 일들을 겪고 나시면 내 부모 같고
이번 같은 경우는 내 아이, 내 아이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잘 되고요. 남매일 같지 않아서 더 아마 많이 아프셨고 좀 오래 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건 후에 트라우마로부터 이렇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좀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네, 어떤 사건, 사고가 날 때 너무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에서 내 주변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. 이게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SNS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. 영상을 보게 되고 뭐 계속해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 더 우울하고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끝까지 자꾸 호기심이 생기니까 더 보게 되고 더 올라오게 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목격자, 그 현장에 있던 사람과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좀 조절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실 필요도 있고요. 이런 사건 사고나 이런 이제 큰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2차 가해. 네,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사건을 겪고 내 주변의 사건을 겪었는데 사실 이들이 충분히 애도하기도 전에 내가 봤던 그냥 이런 그냥 언론에 이런 것들만 통해서 나의 이제 편견을 계속해서 주입했을 경우에는 나도 피곤하고 그 피해자들도 피곤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보호하는 방법은 나나 상대를 위해서라도 조금 절제하고 차분하게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이 SNS를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떤 말씀인지 훅 와닿는 것 같아요. 거길 왜 갔어? 라는 그런 댓글 네네.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. 거길 왜 갔어? 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얘기인가라는 그 분노에서부터 그걸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 뭔가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 자체에 그걸 보는 제가 좀 힘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좀 차단했었거든요. 그 뜨는 네. 영상도 좀 보지 않고. 2차 가해라는 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. 네.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.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. 또 어떤 한 곳, 뭐 바다, 아니면 어떤 장소, 특정한 곳에 일어난 게 아니라 서울 시내, 대한민국 서울 시내 한 곳에서 일어난 거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SNS 같은 경우는 정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. 네네. 현장에 계셨던 뭐 구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보다는 더 큰 트라우마를 겪고 계실 것 같거든요. 치유라 그래야 되나? 어떻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? 네. 사실 그분들의 역할이 이제 재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을 인명을 이제 구하고 상황을 이제 진압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던 일이야. 원래 네네. 직업상 하는 거니까 트라우마가 없겠지 하시겠지만 사실 이분들 트라우마도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뭐 동료의 죽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처참한 그런 상황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들, 좀 더 대응하지 빨리 못한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그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.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가 제일 높습니다. 예, 그리고 심지어는 자원봉사자들조차도 트라우마가 심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네. 이 자원봉사자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뭐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런 경우 기사도 종종 접할 수 있는 게 누구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난 트라우마가 걸리지 않을 거야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. 무덤덤하니까 괜찮을 거야. 네네.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. 거죠. 예.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요. 그 트라우마 반응은 정말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요.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.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기 너무 때문에 커서. 그런 거죠. 네. 어느 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네, 그리고 뭐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. 그 사람이 겪는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다양한 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네. 그저께 이제 뉴스를 봤더니 현장에 계셨던 소방관께서는 뭐 항우울제 이런 거 이제 드시고 네네. 계신다 이렇게 네. 하던데 그런 약물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하겠네요. 네,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. 네.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약 처방도 받으시고요.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취약한 이유가 네. 뭐 이 정도를 못 이겨? 이 정도를 이겨내야지. 특히 뭐 남자라면 이 정도 이겨야지. 아니면 뭐 이 정도 이겨야지 뭐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
또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걸 너무 미덕으로 삼다 보니까 이런 대형 이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직장으로 돌아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세요.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요. 정말 큰 일을. 그리고 다시 회사에 복귀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 해서 다시 이제 회사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가까운 여기 지인이라도 부서팀이라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굉장히 이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가 잘 적응하려고 하지만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알릴 필요가 있고요. 또 주변은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안 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. 근데 대처 방법이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개인이 희생을 당하거나 개인이 부이익을 당하거나 트라우마 치료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내 잘못인가 봐.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. 내가 왜 거기 갔지? 내가 왜 그렇게 했지? 자책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경우 너무 안타깝죠. 자, 교수님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.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거죠?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왜 한국 사회 트라우마가 많아지는지 그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